도시 들어오면서 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로호가 다음 달 26일에서 31일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세 번째 시도입니다. 오늘 관련주 보겠습니다. 우주항공테마 비츠로테크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3%대로 올랐다가 지금은 1.4% 상승이고요. 비츠로시스가 4%의 강세, 한양디지텍은 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0.98% 상승으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자, 현선물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증권사 현물 전략, 오늘장 한 줄 전략입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개별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종목별의 반등 시도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대응력을 유지하자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 IT, 자동차, 건설 등 경기 민감주 단기 트레이딩 권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이벤트 전 경계감이 상존하지만 정책 기대감도 유효하다. 트레이딩 접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분 가운데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FOMC 회의와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단도 지지력이 굳건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제 주요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좀 경계감이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어떤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 자체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요 이벤트 중에서 이제 먼저 그 독일의 ESM 합헌 여부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합헌 내지는 조건부 합헌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 독일 의회에서 ESM 설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상태이고요. 또 그 독일의 헌법 그 재판소장 역시 이전 그 의회 증언을 통해서 그 어떤 의회 결정을 좀 존중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ESM과 좀 유사한 ESSF 같은 경우도 이미 합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합헌 가능성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이제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QE3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QE3 기대감 자체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책 가동이 조기에 좀 실행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ESM 그 독일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반면에 FOMC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 주중에 이제 금통이라든지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 이벤트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좀 더 민감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벤트 전에는 이제 다소 그 어떤 확인 심리가 우세하게 발휘가 되면서 소강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이벤트 결과가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매물 부담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서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연구원님도 이벤트 전에 소강 국면 좀 제한된 등락 흐름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박스권의 대응이 유효한 겁니까? 전략 주시죠. 일단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그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벤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소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벤트 결과가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독일 현재 ESM 판결이 합헌으로 판결이 나고 그 유로존의 어떤 정책 대응이 좀 보다 이제 진전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QE3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국제 직매입, MBS 매입 이외에 다른 조치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대형주 쪽으로의 강세가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반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형주 쪽으로도 어떤 비중을 축소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저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유지해 가시면서 반격의 어떤 시장의 반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의 저가 매수 타이밍은 1900선 부근인가요? 이게 뭐 지수 측면에서 보면 1900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지수 측면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하방 경직 확보에 대한 어떤 기대 측면에서 접근은 가능은 하겠지만 종목별로는 단순히 이제 지수 측면에서만 보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실적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뒷받침이 되는 대형주 위주로 마켓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변수들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양쪽 트랙을 다 구사하는 건데요. 소강 국면에 있었을 때는 개별주 위주에 초점을 맞추고 또 지수가 반등할 때에는 특히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양쪽을 감안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